자, 디딤 영상 23번째의 보충 영상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과 이익 집단 시민단체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정당은 목표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 이익 집단은 자, 뭐 의사회, 대한의사회라든지 아니면 대한약사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런 데서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에 비해서 시민단체는 역시 공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발전되는 모습을 추구하는 거죠. 자, 관심 영역을 보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쟁점이 관심 영역이고, 이익 집단은 자신들에게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 쟁점들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에 비해서 시민단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쟁점 역시 이런 것들이 자,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통점이 되겠네요. 얘와 얘가.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은 정당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에 비해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단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공식적인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점들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정치 참여를 보면 전자민주주의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얘기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민주주의 시행을 위해 해결될 과제로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고, 정보통신기기의 기술적 결함과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비용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여론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된 정책, 자, 투입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걸까요? 투입에 해당되는 거. 자,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출은 뭘까요? 자, 바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류, 피드백은 뭘까요? 자, 반응하고 평가하는 거. 이 말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정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류는 다시 시민의 새로운 환류를 통해서 자, 어떻게 된다? 평가해서 다시 잘못된 것은 고쳐서 요구를 하는 거죠. 투입되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그쵸, 국가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는 단체죠. 집단이죠. 그래서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자, 과거에 비해 국가기구의 비중이 증가했다. 국가기구의 비중은 줄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시민의 비중이, 시민 참여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주로 국가기관이 주도한다. 자, 정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죠? 니은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그걸 집행하는 그런 기능은 국가기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주도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다음 니을을 수행하는 정치 주체는 니을 정책 집행 과정은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시민이 아니라 투입 과정에서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주로 선거나 여론 조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환류 과정은 자, 선거나 여론 조성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평가가 다시 반영돼서
환류를 통해서 투입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대국과 리을의 기능이 활발하다.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 이거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시민들 또는 이익집단 또는 시민단체 이런 기구의 활동이 활발하겠죠. 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82쪽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여기는 투입이 되겠죠. 기억에는 투입, 디귿은 실행되는 과정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쵸, 산출이 되겠죠. 미음은 환류 과정이 되겠죠. 환류 과정. 그래서 기억은 상향식 의사결정에서 중요시된다. 투입된다는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상향식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아래부터 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에는 공통적으로 정당이 포함된다. 리을 정치 주체에서는 어떤 환류 과정, 평가하는 과정에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정책 결정 기구, 이거는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가 되겠죠. 여기에는 정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보다 디귿이 활발해야 시민 참여가 활성화가 된다. 기억보다 디귿이 활발. 자,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은 산출보다는 투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미음이 기억에 잘 반영될수록, 미음이 기억에 잘 반영, 이런 환류되는 과정, 자, 국민들이 평가하고 환류하는 과정, 피드백하는 과정이 잘 될수록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잘못 대답한 학생을 찾는 겁니다. 자, 교사가 민주정치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지니는 의미를 말해볼까요? 했는데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 대표에 의한 통치를 활성화시켜준다. 아니죠. 소수 대표에 의한 통치를 오히려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7번 문제, 정치 참여 방법. 이거는 시위하는 거죠. 자, 집단적인 거고, 이거는 선거.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는 대의민주주의 현실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 아니겠죠. 나는 국민의 권리이자 가장 보편적인 참여 방식이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불법적. 자,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시위를 하면은, 자, 불법적인 게 아니죠. 합법적인 시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에 비해 적극적 방식의 참여에 해당된다. 자, 나 오히려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 참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가는 투입, 나는 환류 단계에서의 정치 참여 방식이다. 자, 둘 다 투입. 환류와 투입 과정에서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볼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